진짜 이거 갖다 놓고 팔까요? 한국에? 똑같이 지어서? 동참하십니까? 이현웅님을 톱하면 안 되는 그래서 저희가 일지 튼튼하게 반갑습니다. 국민건축가 이현입니다. 오늘도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프랑스 갑니다. 어우 프랑스 결승에 올라갔죠. 우승할 것 같습니다. 프랑스가 축구도 잘하는데 건축도 잘합니다. 건축도 잘해요. 그래서 이게 프랑스가 왜 축구를 잘할까? 축구 얘기가 아닙니다. 왜 건축을 잘할까? 근데 제가 보기에는 다민족 국가입니다. 프랑스는 관용이에요. 관용. 왜냐하면 프랑스인으로서는 이 선진국일수록 인구가 줄잖아요. 인구가 줍니다. 이거에서 노동력은 필요해. 노동력은 필요하잖아. 저렴한 노동력이 필요하니까 이민 정책이 관용입니다. 관용. 그러니까 많은 민족이 막 섞여 살아. 아프리카, 아시아, 아랍 엄청나게 섞여 삽니다. 이거에 의해서 시너지 효과가 큽니다. 그게 건축에도 반영이 돼요.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 건축에서 배울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드디어 찾았습니다.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핵심이에요. 핵심. 사실은 오늘 요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집을 그냥 갖다 놓고 싶어. 한국에 그 정도로 아주 훌륭한 설계입니다. 설계의 시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뭐다? 따라쟁이 따라합시다. 좋은 거는 따라하는 거죠. 카피가 아니다. 우리는 카피맨이 아닙니다. 우리는 따라쟁이일 뿐이야. 그래서 오늘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꼭 요거 끝까지 신청 바랍니다. 밤에 이런 거죠. 여러분 딱 봤을 때 제가 계속 주장하잖아요. 말뚝을 박자.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어느 정도 땅에서 어느 정도의 높이가 필요합니다. 높이가 필요하죠. 그거의 기초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너무 과해. 이걸 콘크리트로 난리칠 필요가 없는 거죠. 나중에 결국은 이 자체도 결국은 폐기물입니다. 자연 속으로 결국은 이 집이 30년 지나서는 철거할 의미도 있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재활용될 수 있는 자재가 뭐냐? 목조입니다. 목조로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철학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을 하고 그다음에 기초는 어떻게 해요? 콘크리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바닥 난방을 이건 이 꼭지는 다시 얘기할게요. 바닥 난방이 좋냐 마냐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어쨌든 전체가 나무죠. 이 말뚝은 이 집 같은 경우는 파이프로 박았어요. 파이프로 꽝꽝꽝 박은 겁니다. 약간 밤에는 이제 이런 분위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목조다 보니 검정으로 칠한 겁니다. 그래서 검정 블랙박스 약간 검정은 아닌데 어쨌든 검정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전체 여기도 마찬가지죠. 건물 부분도 데크만 말뚝을 박은 게 아니라 건물 전체가 말뚝을 박아서 이 나무 박스를 그냥 얹어 놓은 거예요. 나무 박스 얹어 놓습니다. 그래서 이게 밑에 바람이 불죠. 당연히 이 찬 공기는 어떻게 할까요? 아니 이게 막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바람이 분다. 그러면 요 집의 바닥에 우리가 단열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콘크리트가 흙에 묻혔냐? 이 콘크리트를 집이 이렇게 있죠? 이 콘크리트를 얼만큼 단열을 열심히 할 거냐? 똑같은 문제라고. 아무래도 흙에 묻혀 있으니까 떠 있는 것보다는 좀 유리하겠죠. 근데 흙에 붙어 있으면서 습기의 문제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차라리 띄우자는 거죠. 말뚝을 넣어서 띄우는 게 맞습니다. 물이 흐르든 바람이 불든 몰라요. 이거 동물이 사냐 마냐 이런 문제도 있는데 어쨌든 요 위에서 마무리 짓고 이 바닥에 단열을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드는 건 뭐냐면 뭘까요? 창문이 작다. 에너지 효율이 적게 되는 집이죠. 창문이 작아요. 아니 이 좋은 환경에 창문이 크면 무섭지 않을까요? 몰라, 곰이 있을까? 어쨌든 창문이 작을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거실 창에 나가서 이 데크에서의
뷰가 있으면 되는 거죠. 왜 여기서 큰 창을 내서 왜 내부에서 자꾸 볼 생각을 하세요?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니까. 에너지 효율이 떨어진다니까. 그래서 여기 있잖아. 나가는 창문이 하나 있잖아. 하나만 되는 겁니다. 거실에서 하나 나가죠. 이 거실 창도 그냥 나가는 창이 아닌 거죠. 그냥 픽스된 창이고 대부분은 창이 다 빵빵빵 빵 작습니다. 천창이죠. 그 다음에 이 집의 특징이 뭐냐면 2층이라고 하기에는 층고가 좀 낮아요. 이게 이게 2층이야? 요거 다락 아니야? 다락 개념인데 2층입니다. 2층인데 그만큼 이 높이를 굳이 높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요게 2층인데 여기 아마 뚫려 있겠죠. 여기가 방이야. 방 높이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필요한 만큼 필요 없으면 잘라서 버리자. 어떻게 보면 다락 같은 2층인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니 어차피 공사비가 덜 들 거 아니야. 공사비가 덜 들고 그 다음에 그만큼 에너지를 부피의 문제니까 적게 쓰겠죠. 그래서 유일하게 큰 창은 요 창입니다. 요 창. 2m에 2m 요 창이야. 이게 답니다. 나머지는 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빵빵빵 뭐 600에 800 뭐 이런 창. 턴앤틸이죠. 600에 800이니까 작으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거를 반만 열기 뭐니까 전체를 다 열 수 있는 턴앤틸 창, 픽스 창 뭐 이런 것들을 권하는 겁니다. 역시 말뚝을 박은 거죠. 파이프 말뚝을 박은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거죠. 그 지붕도 여기 참 잘했어요. 여기까지 프레임을 올렸습니다. 올려서 이 지붕이 아스팔트 싱글을 저렴한 자재잖아요. 저렴한 자재인지 잘 모르게 한 겁니다. 보시면 잘 몰라. 이 약간 턱이 있죠. 턱이 약간 있습니다. 턱이 있어가지고 처마를 낼 필요가 사실은 없죠. 물 끊기만 하면 제대로 하면 됩니다. 처마를 낼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창이 작아. 심지어 얘는 열리지 않는 픽스 창입니다. 열리지 않아. 열리지 않으면 굳이 처마가 있을 필요가 없고 창이 크면 처마가 있어야 하냐. 창을 또 열죠. 열면 또 비가 들여치지 않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창이 크면 처마가 또 있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창이 작다? 그러면 처마가 필요 없다 합니다. 이 집 특징이 뭐냐면 바다가 이렇게 뷰가 좋아요. 이 뷰를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올리겠죠. 안 했어. 왜 그럴까요? 걸어가서 봐. 뭐 여기서 보겠다고 여기 옥상에 뭐 여기 옥상에 또 여기 이제 계단 탑 올려가지고 여기다 이제 지붕 만듭니다. 지붕 만들어요. 세상에 영원한 방수는 없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편안하게 이 자연을 즐기는, 자연에 순응하는 배치가 필요한 거죠. 이 땅이 뭐 경사가 졌느니 이걸 토목공사를 해가지고 평을 만든 다음에 난리를 치잖아.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은 그냥 자연 속의 하나의 일부가 되는 자연스러운 집을 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죠. 그래서 설명이 길어지고 있어요. 여기에 진입입니다. 진입이고 여기로 들어가서 옆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습니다. 좋지 않나? 2층 집 같지가 않잖아요. 여기 앉았을 때 이 느낌이 좋은 거죠. 그래서 밤에 이렇게 하고 요 창 돌면 되는 거죠. 뭐 더 이상 뭐 큰 창이 필요할까요? 더 이상? 빵빵빵. 얼마나 에너지 효율이 좋을까요? 한 번 더 빨리 보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요게 데크 부분이죠. 데크 부분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창은 요건데 이건 나가지도 않아. 픽스죠. 나가지도 않습니다. 햇빛이 들어올만 한데 픽스입니다. 그 다음에 열로 나갑니다. 요 창인데 요걸 최대한 넓게 보이게 하려고 요 창문이 들어가는 창이죠. 양쪽으로 들어가는 창이죠. 진입은 일로 합니다. 옆으로 하죠. 옆으로 들어오면 1층에 18평이지만 방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많이 배웠죠. 18평에 1층에 거실 주방인데 2층 집이라고 하면 그러면 1층에 꼭 방을 하나 만듭니다. 그 다음 일로 들어가면 화장실이죠. 화장실에 변기만 있는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럭셔리한 화장실이 있어. 거의 방만한 사이즈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기는 따로. 어떻게 보면 화장실 하나를 두 개로 나눈 거죠. 두 개로 나눈 겁니다. 그래서 하나, 둘이죠. 그래서 볼일 보고 왜냐하면
어쨌든 은퇴 후 사고 싶은 전원주택에 화장실을 2개를 만들 거냐에 대한 고민들 많이 하십니다. 근데 차라리 1층에만 화장실을 놓고 2층에 나올 거냐는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본 같은 경우는 1층에 2층은 간단하게 변기만 있는 화장실만 합니다. 그래서 최소의 규모로 화장실을 많이 하진 않습니다. 왜냐 화장실은 결국은 관리의 대상이고 방보다는 관리가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공사비도 많이 들고 그래서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관리도 열심히 해야 돼. 청소도 그래.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이 장단점이 있지만 제 느낌은 뭐냐면 화장실 하나를 일본처럼 화장실 하나를 2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 3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 예를 들어서 샤워부스, 세면대, 변기 따로 있는 요 화장실 3개, 3명이 동시에 쓸 수 있는 화장실 이런 거 좋습니다. 요 하나 가지고 3명이 동시에 쓸 수 있어. 그렇다 그러면 은퇴 후 살고 전원주택에 어쨌든 아침에 뭐 모르겠어요. 좀 기다려도 되지만 혹시 급하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 있고 들어오자마자 올라가는 계단이 있습니다. 2층에서 들어오자마자 올라가는 계단이 사실은 동선은 좋습니다. 이렇게 돌아서 올라가는 것보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일자 주방이 있는 거죠. 일자 주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단실 밑에는 요게 다용도시 역할을 하겠죠. 좀 작지만 세탁기 이런 걸 놓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5.2에 4.5가 거실이냐? 사실은 거실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6인용 식탁이 있고 여기가 벽난로가 있고 여기는 이렇게 벽에 이렇게 벤치 의자처럼 하고 여기다가 티테이블 놓으면 이게 거실인 거죠. 근데 대한민국 뭐다? 거실이 TV를 보는 방이다. 이거는 절대 안 됩니다. 단점은 이게 어쨌든 바닥을 띄웠습니다. 그러다 보니 계단이 나왔죠. 계단이 있는 부분입니다. 근데 계단이 1층을 어느 정도 띄워서 어느 정도 물이나 이런 거에서 피해가 없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기초를 어떻게 올릴 거냐? 돈이 많이 드니까 말뚝을 박자가 정답이죠. 2층 올라갈게요. 2층 올라가시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방이 애매한 방이죠. 잘 보세요. 근데 이 방이 사실 더 좋습니다. 2m에 3.7, 2m에 4m 뭐 이런 방. 이런 게 좋습니다. 왜? 여기 침대 넣고 책상 넣고 옷장 넣고 중간은 통로. 이런 게 좋습니다. 2m에 3.7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습니다. 좋다니까 생각보다 좋다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m에 2.5에 침대만 놓는 거죠. 침대만 놓고 여기를 공간을 활용하는 거죠. 여긴 경사졌어요. 경사지가 여기 낮으니까 창고 처리한 겁니다. 여기는 오픈이죠. 그래서 2층은 12평이야. 12평인데 방 3개를 만든 겁니다. 3개. 방 3개. 어떻게 보면 이 집은 30평인데 방이 4개입니다. 4개. 방이 많냐? 그다음에 방의 사이즈가 크냐 적냐는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인 방을 만들자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2m에 4.2m 방인 거죠. 방이 3m 어정쩡해요. 약간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긴 합니다. 3m 방이라는 게 시각적으로 넓어 보이긴 하는데 쓸모가 없어. 가운데가 넓은 거죠. 어떻게 보면 벽면이 일자로 2m에 4m 이런 방이 더 좋습니다. 우리가 르꼬르비자가 설계한 라트레트 수녀원 있어요. 수도원이 가보면 2m에 뭐 4.5라는 그 기숙사 방이 있어. 근데 진짜 쓸모가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문을 열었을 때 방이 커 보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방이 쓸모가 있냐는 거죠. 쓸모가. 이상하게 3m 방이 이상해. 여기 문 열고 요거 놓고 침대 놓고 책상 놓으면 되게 애매한 사이즈의 사실은 방입니다. 그래서 약간 직사각형의 방이 좋아. 그래서 이 집은 어떻게 한다? 2m에 4m짜리 방을 이렇게 배치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근데 요 방 사이즈가 괜찮다는 거죠. 요거는 안방입니다. 안방 개념인 거죠. 안방에 여기는 낮은 드레스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오픈되어 있고 요런 거죠. 2층을 만든다 할 때 요 효율이 별로 좋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그냥 다락 같은 경사지붕을 거대하게 만들고 필요한 부분만 2층을 만드는데 심지어 요 부분이 낮아도 어떠냐는 거죠. 그래서 요 벽창 유럽 같은 경우는 경사지붕에 창을 내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나쁘지 않아서 요 디테일한 창문 벨로스 창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런 창문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공간을 좋아합니다. 2층인데 다락 느낌이 나는
그게 효율적이고 에너지 효율도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부피가 이럴 필요는 없잖아요. 사실은 잘라서 요만큼만 이렇게 하는 게 나은 거죠. 1층에서 어느 정도의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인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높이 거실이 응접실이 높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요 정도로 하면 어떨까 해서 경사 지붕을 만든 거라서 너무 잘했어요. 너무 30평에 방 4개 브라보 브라보 너무 좋습니다. 내부 사진 볼게요. 1층 문을 열면 이렇게 된 거죠. 올라가는 계단이 있고 여기에 화장실이죠. 여기에 방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같은 경우는 신발장과 드레스룸, 옷장이 필요한 겁니다. 옷장 외투를 걸고 올라가죠. 외투를 다 입고 다니잖아요. 우리나라 외투가 어디 있을까요? 외투가 어디 있다? 소파에 있다. 엄마 저 왔어요. 그럼 소파에 외투를 던지자. 그래서 외투걸이가 옷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들어오면 18평이지만 꽤 넓어 보입니다. 이 부분이 경사로 오픈된 공간이 있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대한 6인용 식탁이 있고 거실은 어디 있다? 여기 벤치 의자에 티 테이블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얼굴을 마주보고 티를 마시는 게 커피를 마시는 게 중요한 거지 TV를 보는 게 중요하지 않다. 우리나라는 거실의 주인이 누구다? TV다. 절대 없어져야 되는 문화입니다. 올라오면 여기 이제 주방인 거고 계단을 올라가죠. 계단을 이렇게 올라오면 여기 이 집이 재밌더라고요. 난간이 아니라 그물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디테일입니다. 요게 이제 거실인 거죠. 벤치 의자. 요 부분입니다. 벤치 의자 길게 이렇게 있고 여기다가 티테이블만 여기 딱 놓으면 이 자체가 카페. 이게 거실이 돼야 되고 이 창문은 굳이 열릴 필요가 없고 최고 창이 뭐다? 창을 닫겠다. 그 다음에 최고 창은 픽스 창이다. 당연히 열리는 창은 여기 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이 정도면 벤트가 되고 환기가 된다. 충분하다. 이런 거죠. 이런 거. 벤치 의자. 여기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낮잠도 자고.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내부는 반대죠. 바깥에는 검정색으로 칠했습니다. 나무 위에 적산목 위에 검정색으로 왜 칠했을까요? 관리가 어려우니까. 검정을 칠해서 어둡게 한 다음에 내부는 밝게 거꾸로 내부는 밝게 처리해 버렸습니다. 아주 디테일 좋아요. 자작 합판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무슨 합판이지? 자작 밝은 거 어쨌든 합판 종류인데 옹이가 많아요. 옹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떤다? 싸다. 뭐 어때? 괜찮은데? 옹이가 많을수록 옹이가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무절이 비쌉니다. 무절이 비싸서 옹이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어때? 그래서 그래서 요 주방이죠. 주방도 진짜 간이 주방처럼 이렇게 해놨어. 그냥 나무판으로 짠 겁니다. 나무판 위에 필요한 부분만 여기 달아맨 거죠. 이렇게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나무에 다리 해가지고 간단하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너무 잘했습니다. 저 진짜 프랑스 건축도 잘해요. 축구도 잘하는데 건축도 잘하고 제가 보기에는 프랑스 월드컵도 카타르 월드컵도 프랑스가 우승할 것 같습니다. 이 다민족 국가를 어떻게 이깁니까? 요거죠. 적산목 디테일. 뭐 일반적인 디테일이죠. 적산목을 붙이고 여기가 사실은 적산목 이렇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요 틈이 있습니다. 시간이 가서 뜨니까 여기를 한 번 더 쳐주는 거예요. 눌러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울퉁불퉁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2번 한 거죠. 한번 벽 있으면 적산목 요 틈에 적산목 요걸 킵니다. 켜가지고 반쪽짜리를 여기다 댄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면과 요면이 보이는 겁니다. 별거 아닌 디테일이에요.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2층에 올라오면 요게 앉아서 요런 건 너무 좋아요. 책을 꽂고 앉아서 여기 놀다가 뭐 보기도 하고 앉는 의자를 최대한 복도에 만드는 겁니다. 여기다 그냥 난간 처리할 수도 있겠죠. 난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앉는 벤치 의자.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어. 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방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할 필요가 굳이 있냐는 거죠. 그러지 없다. 그러면 누웠을 때 옆으로 봤을 때 요 창문이 소중한 거죠. 소중한 겁니다. 햇빛이 들면 아침이네.
이렇게 방.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창문 사이즈죠. 600에 800. 60cm, 80cm. 그래서 턴앤틸이죠. 이렇게 열리고 이렇게 열리는 턴앤틸 틸이죠. 그래서 요게 이제 다락방 같은 느낌의 요게 좀 낮은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 요거는 창고로 쓰는 거죠. 그래서 2층을 이렇게 높게 할 거냐는 아닌 거라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요 침대도 이거 다 짠 겁니다. 침대 다 쌌어요. 짜고 여기다 매트리스만 올린 겁니다. 그리고 밑에는 서랍을 만들어서 주방, 장 모든 거를 이렇게 다 짠 겁니다. 오늘의 프랑스 은퇴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 30평 진짜 만점 주고 싶어. 진짜 너무 잘했어. 만점. 제가 얘기하는 말뚝을 박자, 그 다음에 나무 박스에 집을 짓고 창을 작게 내자. 굳이 열리는 창이 과연 필요할까? 필수 창으로 가도 된다. 그 다음에 2층을 너무 과하게 높게 하지 말고 아늑하게 낮게 하고 그렇지만 이 내부에서 이 높이 일부는 이렇게 이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발 모양 요 단면도 이런 것들이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만점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뭐다? 따라쟁이 디자인 1.8 편리성은 1.7 가성비 1.6이었어요. 에너지율도 당연히 좋죠. 아이디어는 1.7 저 진짜 만점 주고 싶습니다. 만점 8.4면 엄청나게 높은 점수입니다. 제가 여기에 사실은 아이디어에 9점 몇 짜리 있어요. 이거는 진짜 대중을 위한 공급을 위한 완전 가성비 짱 이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은퇴 후 살고 싶은 가성비 짱 이런 거 올려주시면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무슨 뭐 천막이냐 무슨 가건물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어쨌든 우리가 은퇴 후 살고 싶은 전원주택의 프랑스 진짜 이거 갖다 놓고 팔까요? 한국에 똑같이 지어서 동참하십니까? 한번 댓글로 한번 달려주세요. 여러분들 반응을 한번 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 영상을 듣는 많은 건설사, 주택 건설하시는 분들도 이런 겁니다. 이런 거를 공급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30평 너무 작지 않냐? 이거 만세대 지으면 되잖아. 만세대 그런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만세대 저렴하게 공급 다량으로 공급하는 시스템이 대한민국에 빨리 정착되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들의 응원, 성원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